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이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요번에는 어떤 주파수 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영역을 얘기를 할 거예요. 서브 베이스, 베이스, 로우 미들, 미들 레인지, 하이 미들, 그다음 플레전스, 브릴리언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신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미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미들 영역의 주파수 영역은 250Hz에서 500Hz 사이의 주파수 영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악기의 주파수 영역이 이곳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보컬의 소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피치 전달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명료하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너무 이제 부스트가 되면 또 문제가 돼요. 부스트가 되면 약간 머디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흐리멍텅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머플이라고 해가지고 감싸는 듯한, 약간 감싸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건 너무 이제 부스트 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명료한 보컬의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컨트롤 해주는 영역이에요. 미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00Hz에서 2000Hz까지 영역이에요. 여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번에 그 8섹션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오 하면 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주파수를 들어보면 그거를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냥 단지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잘 기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소리의 음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소리는 이런 소리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 하는 얼마다, 그 다음에 에 그러면 뭐 1.5kg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미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00Hz에서 2000Hz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어떻게 연상하는 게 좋냐면,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이렇게 인식하면 좋아요. 빵 하는 소리 있잖아요. 빵.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혼 소리, 블라스 소리, 이런 소리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주파수 영역이구나. 자동차 경적 소리, 빵 하는 소리, 그리고 이제 혼의 어떤 블라스의 그렇죠,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연상해서 들어보면 이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kHz에서 2kHz 사이의 이 주파수 영역을 좀 많이 부스트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리가 쇳소리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쌈마이 소리가 난다, 쇳소리가 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티니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메탈 재질의 어떤 소리가 난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영역이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이 미들 영역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kHz에서 4kHz까지의 주파수 영역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kHz하고 4kHz, 그러니까 2kHz 전까지만 해도 그냥 들만 해요. 근데 2kHz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리가 약간 좀 인상을 쓰게 하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 영역은 컨트롤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한 이 영역을 잘 컨트롤 해주냐에 따라서 보컬의 소리가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묻어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백킹 인스트루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악기들이 이제 보컬이 있고 보컬의 이제 배경으로 이제 악기들이 편제가 돼서 이제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컬이 도드라지게 하는 영역에서는 이 주파수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악기 쪽의 주파수 대역을 이 지금 하이 미들 주파수 영역을 조금 이제 깎아줘요. 조금 깎아주면 보컬의 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거죠. 보통 이제 그 2kHz에서 4kHz 이쪽 이제 고역으로 가게 되면 3kHz 이상 요 정도 되는 주파수에서는 소리가 이제 보컬의 소리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조금 약간 튀어나오는 보컬이 소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때 소리의 위치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자냐 우냐 이런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위치 포지션을 잡아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주파수도 마찬가지 이제 고역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줄 때 어떤 3km 정도 이상서부터는 좀 잘 컨트롤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쿠션 악기, 이제 타악기 종류 있잖아요. 우리 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스네어라든지 이런 쪽의 소리가 앞으로 펑펑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이 어택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주파수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EQ 할 때 2km에서 4km 쪽을 약간 이렇게 부스트 시켜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스 영역이죠. 4km에서 6km 영역이에요. 이제 프레젠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전면, 어떤 이 스피커가 이 리스너 쪽하고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주파수 영역인 거예요. 아까 이제 3km 이상서부터는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km에서 6km 사이에 이 주파수 영역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명료하게 앞으로 팍 전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너무나도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 약간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통과하는 느낌, 이런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러티라고 하거든요. 클래러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리의 명료도를 감장하는 곳이긴 하지만 프레젠스, 말 그대로 프레젠스잖아요. 어떤 그 위치 포지션을 잡아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컨트롤은 내가 이 악기의 소리를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뒤로 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컨트롤을 하기에 하는 주파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브릴리언스라고 해서 6km에서 16km까지 넓죠. 6km에서 16km까지 영역을 브릴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브릴리언스 말 그대로 어떤 이제 밝기를 나타내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주파수 대역은 어떤 하모닉 성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km 나가면 솔직히 못 듣거든요. 잘 못 들어요. 레벨을 많이 올려줘야 그때서야 어떤 느낌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솔직히 10km 이하의 6km에서 10km 사이의 이 소리는 하모닉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좀 애매한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하모닉 성분이 지저분하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분명히. 그러나 이제 이 영역을 어떻게 컨트롤해 주냐, 브릴리언스, 밝기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밝아지는 느낌을 줄 거냐, 약간 탁한 느낌을 줄 거냐는 결정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이쪽은 잘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건드려 주게 돼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느낌이 약간 촉촉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느낌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밝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조금 건드려 주는 경우도 있죠, 있기야. 근데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소리가 거슬리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치차름이라고 하는데, 이 치차름 때문에 보통 레코딩 쪽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팝필터를 대고요, DSR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 치차름은 이제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EQG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EQG를 많이 해요. 그래서 7.5km에서 10km 사이에서 이 치차름 소리를 이제 많이 컨트롤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제 지난번에 드럼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하이햇을 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칙칙 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요런 식의 소리도 여기서 이제 관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 그 소리를 조금 부스트 해줄 거면 그쪽에서 이제 건드려 주게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죠. 과하면 필요해요. 소리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이 솔직히 고역으로 가게 되면 이걸 잘못 건드려주면 되게 이제 피곤하게 들고 귀가 아프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주파수 존에 대해서, 주파수 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번 2부 강의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실습적인 거죠. 실제 우리가 이어 트레이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가지 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실제적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존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의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이제 그 이어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제 방법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주는 그런 시간을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즘에는 댓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